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곳 LA에서 Safer at Home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Stay at Home 명령이 내려져서 시행이 된 게 지난달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여러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Quarantine 15입니다. 15? 네. 15. 네네. 네네. 이 격리를 뜻하는 쿼런틴은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네. 이제는 정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영단어가 됐습니다. 이 쿼런틴 뒤에 숫자 15를 붙여서 쿼런틴 15인데요. 아하. 다른 신조어를 보면 대충 감이라도 좀 오는데 이건 뜻을 가늠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단어 들으시면 아 하고 아실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Freshman 15입니다. 아,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뜻이에요? 네, 아. 이 미국에서 대학 네. 다녔거나 아니면 대학 다니는 자녀 있다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고3 때 가장 살이 많이 찌고 대학 들어가면 좀 살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그래요? 대학 가도 살 안 빠져요? 그런가요? 우리 고3 때 살이 쪄요? 네, 고3 공부 때 많이 확실히 하는데? 예, 아니 앉아만 앉아서 있으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아, 없죠. 몸을 안 움직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입학해서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파운드 찐다 해서 이 freshman 15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렇게 1학년 때 찌는 친구들 흔히 봤습니다. 박현경 기자는 아니었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대학교 1학년 때 찌냐면 네. 보통 미국에서는 집에서 멀리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대학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찌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 기숙사 생활을 해서 네. 그때 이미 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쿼런틴 15도 15파운드 늘었다 해서 이 살쪘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렇군요. 집에 계속 있다가 보니까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살만 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살이 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몇 파운드 쪘는지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요. 확실히 주변에서 살쪘다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회사에서도 한 선배가 저 지나가는데 자기 살 많이 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살찐 거 볼 수 있고 또 뉴스에서도 이 살쪘다는 그런 내용이 꽤 나오는 걸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소셜 미디어에서 역시 쿼런틴 15을 언급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쿼런틴 19이란 단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요즘? 예? 요즘 몸무게 근황이 어떠세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오히려 요즘에 좀 힘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살이 약간 빠졌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집에서 꼭 머물러야 되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운동량을 좀 늘렸어요. 아. 한 30분 정도를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 살찌면은 위험해요.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계시는군요. 살 안 네. 찌려고 30분을 제가 운동량을 좀 더 늘렸어요. 그렇군요. 와. 저는 이제 가족이 재택근무를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항상 집에 있다 보니까 원래 제가 먹는 그 패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먹을 때 또 같이 먹어주는 게 의리잖아요. 같이 또 먹어주다 보니까 군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네. 아, 그래도 뭐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습니다. 날씬하십니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예상하시다시피 밖에 못 나가니 운동도 못하고 그렇겠죠. 가만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운동 못하고 못 움직이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마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 왜 요즘에 누구나 마음이 다들 안 좋잖아요. 아. 가장 단순하게는 지겹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걱정 많이 하고 그렇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가 몸무게를 늘리는 주된 이유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좀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잘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초콜릿 찾아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원래 단 거를 좋아하지 안 않아서 좋아하시-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꼭 찾아 먹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설탕과 지방, 탄수화물 등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걸 찾아 먹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마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컴포트 푸드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수용성 스트레스, 하나는 지용성 스트레스인데요. 수용성 스트레스는 샤워를 한다든지 반신욕을 하면 풀리는 스트레스. 네. 지용성 스트레스는 고기 앞으로 가서 고기를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지용성 스트레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용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살이 찐대요. 재밌죠? 아니 근데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오히려 살이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살을 찌우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스트레스로 더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해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아, 전문가들 설명을 보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 분비를 많이 늘리고요. 이 코티솔 호르몬은 지방 대사에 방해가 됩니다. 즉 지방을 쌓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뱃살을 그렇게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하네요. 네. 자, 이 밖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살이 찌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네, 이 마켓 한 번 가서 장 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네. 당국은 장 보는 것 자제하라 하고 또 요일 뭐 시간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마켓 가서 오래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갔을 때 좀 평소보다 더 많이 사갖고 오는 주민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일단 집에 음식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오랜 시간에 나눠서 맞춰서 먹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그냥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다 보니까 뭔가 건강에 좋지 않고 살을 더 찌게 하는 음식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야채보다는 냉동 피자 같은 거 아니면 스팸 같은 통조림 그래서 살이 더 찌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군것질거리를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래요. 한 3주 전에 저희가 뉴스 진행하는 동안에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 주영석 국장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 스파게티 누들을 참 좋아하는데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누들을 파는 데가 누들이 다 없대요. 마켓에. 네네. 아 그런가 그러고 그날 사실은 코스코를 갔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상자채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거면 좀 사다 놔야지. 그래서 사다가 이제 우리 주영석 국장도 드리고 이제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집에도 지금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이 스파게티 누들을 먹느라고 눈에 띄니까 계속 먹게 되죠. 크림 스타일로 먹고 네, 뭐 맞아요. 네, 저 뭡니까 저 무슨 오일이에요? 저 올리브오일로 올리브오일로 먹기도 드시고, 하고. 네. 그거 많이 사다 놓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장을 많이 봐오잖아요. 마켓에서 그럼 냉장고에 식재료들 꽉 차 있고 주변에 네. 이렇게 눈 닫는데 팬트리 같은 데도 열면 막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재료들을 이렇게 한번 노려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뭐를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간식도 이걸 활용해서 좀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코런틴 15을 피하거나 더 이상 살찌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마켓 가서 아예 스낵이나 이 사탕류 있는 그 섹션은 피하라고 피하라. 합니다. 대신 과일과 야채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 중에선 너츠와 씨앗류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사는 건데요. 과자도 이제 케일이나 고구마 같은 걸로 직접 만들어 보라는 조언입니다. 케일 칩이나 고구마 칩 같은 거 만들어 먹어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케일은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네. 찹된 걸 팔아요. 이게 좀 썰어 넣은 걸 파니까 그걸 사다가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요. 올리브 오일하고 소금 후추하고 발사믹 뭐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네.
버무린 다음에 오븐에다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는 바삭바삭한 케일 칩이 되거든요. 그거 댁에 계신 분들 그냥 길티 플레이저 즐기지 마시고 거기 좀 건강식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네. 주말에 만드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또 살찌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먹는 패턴을 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먹을 것에 손이 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먹는 행위는 그냥 사이클이 돌듯 흘러가게 만드는데요. 그 사이클을 깨라는 얘기입니다.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시간 정해서 딱 그 시간에만 먹고요. 맞아요. 과자 먹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물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양 조절도 필수적입니다. 네. 밥은 물론이고요. 과자 같은 것도 꼭 먹어야겠다 하면 양을 덜어놓고 먹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과자 봉지채 들고 먹으면 끝도 없이 먹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보울에다가 과자 덜어놓고 과자 봉지는 안 보이는 곳에다 치우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먹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상한 게요. 이제 댁에 계시다 보니까 영화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뭐 책 읽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여가 시간이 좀 넉넉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먹을 게 생각나고 그 먹을 게 옆에 없으면 내가 여가 활동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네. 또 이 컴포트 푸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 군것질 음식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는 것도 뭐 좋다라는 의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찾는 타입이라면 그 대신 칼로리 없는 다른 걸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노래 3곡을 연달아 듣는다든지 목욕한다든지 취미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식을 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운동 아닙니까? 운동. 네, 맞습니다. 운동하고 또 운동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는데요. 네. 집 밖에서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건 괜찮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눈치가 우려스러운 보여서 못 나가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권장하진 않고요. 네. 집 안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푸시업, 스쿼트, 런지, 또 프랭크 이런 동작 하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죠. 네,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틀 전 15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그렇게 집에서 운동하려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짐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렇죠. 요가나 이제 필라테스 그런 그밖에 다른 운동 클래스는 화상 통화 앱 줌을 통해 많이 진행합니다. 네네.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나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홈트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따라 하는데요. 이건 전문가가 직접 거기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잘못 따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 다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PT 받거나 아니면 요가 클래스 필라테스 배울 때 진짜 잘못해서 다쳐갖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하시다가. 네. 이 부상 입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따라하고 났는데 다음날 통증이 오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 하던 게 아니라면 이런 거 집에서 따라 할 때는 이제 거울 보면서 하거나 네. 아니면 집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동작이 화면에 나오는 것과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일치하는지 봐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병원 한번 가기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다치지 않고 건강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집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펴기 같은 거요. 플랭크 같은 거. 이건 네. 조금 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전신 운동이 다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가 매트 같은 거 하나만 깔아놓으면 그렇죠. 위에 층간 소음도 걱정 안 하셔도 뭐 되니까. TV 보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이 푸시업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무릎 굽혀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스쿼트 하시고. 네, 네. 발목 잡고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쉬운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될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운동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힘든 운동들 하실 필요 없고요.
박현경 기자도 저 뭡니까 저 요가 심하게 하다가 허리 다친 적 있잖아요. 네, 전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스튜디오 가서 글쎄 했는데 말이에요.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너무들 우리 그렇게 하실 박경경 필요 기자는 없어요. 요가를 이만저만 한 게 아니라 거의 그 인스트럭터 수준으로 요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으로 요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싶긴 해요. 글쎄, 그러니까 네. 이게 운동을 잘못하다가는 꼭 부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집에서 걷고 그다음에 푸시업하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고 이런 운동만 하셔도 돼요. 홈 트레이닝의 달인이세요. 우리 최영호 앵커는 바깥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집에서 하시는 것도 그 종류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젊게 살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